수렴값, 극한값. 자, 이게 항상 나는 제목 정할 때 좀 어렵더라고. 최대한 정확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급수에 수렴하는 상태. 우리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급수 a, n이 있었어요.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렴한다는 말은 이 a, n을 계속 더할 거야. 계속 더할 거예요. 그러면 더하면 더할수록 조금씩 바뀌겠죠.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L이라는 값을 향해서 접근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말되니? 맞아요? 자, 그러면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 아닙니까? 얘가 더해지는 대상이 얘잖아. 얘가 변화량이야. 그죠? 근데 얘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야지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말됩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어떤 급수가 있었는데 걔가 수렴했다. 그러면 더해지는 대상인 이 AN이 0을 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0이 될 거기 때문에 값이 소멸할 거여서 L로 정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이야기는 맞다 틀리다. 일단 요건 맞아. 잘 따라하니? 놓쳤어? 다시. 우리가 AN이라는 걸 더할 거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A1부터 A2, A3, A4 계속 더할 거 아니야. 자, 이걸 계속 더할 거예요. 더하면 이 값만큼 변하겠죠. 그 다음에 더한 것만큼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만큼 변할 거고 그 다음 더한 것만큼 계속 변할 거야. 그죠? 근데 그 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더하는 대상이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 아니니? 그래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 다시 A1부터 시작해서 A2까지도 하고 A3까지도 하고 A4까지도 하고 A5까지, 6까지, 7까지, 8까지 계속 더했더니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접근을 하려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덜 변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결국은 0으로 소멸할 거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는 어때요?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도 무조건 수렴할까? 안 돼도 될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썼던 이 케이스예요. 자, 요거 봐. 이거 지금 수열 자체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 n분의 1은 극한 취하면 0으로 수렴하는 거 맞니? 자, 그런데 얘가 아까 전에 다 더하게 된 결과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게 무한대라 그랬죠, 그죠? 왜 무한대냐? 자, 숫자가 분모가 생기거나 기존 분모보다 커지게 되면 숫자 자체는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작아지고 3분의 1은 더 작고 4분의 1은 더 작고 이런 식으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줄어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를 바꿨어요. 1을 2분의 1로 바꿀 거야. 줄어든 거 맞니? 이거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분의 1 분모를 또 키울 거예요. 그럼 더 작아지겠죠. 얘를 4분의 1로 바꿨어. 그 다음에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를 8분의 1로 다 바꿨어.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를 또 16분의 1로 다 바꿔요. 자, 그렇게 되면 4분의 1 모아서 2분의 1, 8분의 1 모아서 2분의 1, 16분의 1 모아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니? 그 다음에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 모아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어떻게 갔나요?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더해주는 거니까 무한대 맞아?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보다 더 크다니까 얘는 확실하게 무한대네. 그죠? 잘 따라왔니? 괜찮니? 이제 괜찮아요? 자, 그래요. 다시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수열 자체는 0으로 수렴하는데 걔를 더해 놓는다고 무조건 급수도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로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물어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알아두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방금 전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이거 급수죠. 자, 급수가 수렴하고 있어요, 3으로. 그죠? 수렴값이 얼마냐는 상관없어. 일단 수렴하고 있으면 그 값을 향해서 접근한다는 뜻이니까 변화량이 0으로 소멸해야 그게 가능해. 맞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이 더하는 대상이 0으로 수렴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5도 5로 수렴하니까 AN 자체는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네요. 맞니? 그 다음에 B에는 급수가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해. 그러면 더하는 대상인 B도 0으로 수렴해야 급수가 수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에는 마이너스 5, B에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4가 되겠네요. 별거 없죠? 이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하나 할 때마다 또 정리하고 할 거야. 자, 처음에 우리가 급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게 부분분수였죠? 자, 부분분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A, B분의 1. 얘는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아까 전에 부분분수 이야기할 때는 이것만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또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3개짜리도 있어. 3개짜리는 C-A분의 1,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흰색이 정말 흰색이 왜 이렇게 다 박살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대급수 우리가 했죠? 교대급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교대로 나온다라고 해서 교대급수였어. 왜냐면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짝수번째까지의 합과 홀수번째까지의 합을 따로따로 구해서 걔네를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극한 값이 같아야 해요. 이렇게 되면 L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발산하게 되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대급수를 계산을 해야 됐었고, 이 교대급수 중에서 교대급수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교대급수가 아닌 이유는 얘가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는 거야. 차례대로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순차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를 더하고 이런 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하는 대상이 전부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시그마를 뜯어서 써놓고 나면 그때 이 부분에서 괄호가 풀리면서 덧셈 뺄셈이 서로 지워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대급수와 교대급수가 아닌 예제 조금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급수가 발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열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아예 발산해버리면 급수가 같이 발산한다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얘가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였죠. 그리고 이게 무한대가 되는 과정은 이 분모를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아지니까 1은 2분의 1로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를 4분의 1로 분모를 다 키워. 그 다음에는 8분의 1로 키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들이 무한정 많이 생기게 돼서 2분의 1들의 무한대합, 결국 무한정 커지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보다 더 큰 상태니까 얘는 발산하는 게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고, 이제 네 번째 급수의 연산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시그마를 계산할 때 시그마 n은 아니지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수열 두 개를 각자 더해 놓은 상태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1번부터 n번까지 n개 더하기 n개를 하는 거니까 얘네들 순서를 막 섞어줘도 됐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로 더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해도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는 어때?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둘 다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러면 an과 bn을 합쳐 놓고 나서도 각각의 값으로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봐. an의 급수가 수렴하고 bn의 급수도 수렴하면 이렇게 각각이 수렴하면 an과 bn을 합쳐서 급수를 취해도 수렴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계산한 값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덧셈에서 됐어. 뺄셈도 되겠죠? 아니? 근데 곱셈부터는 안 될 거야. 우리가 극한의 경우에는 곱셈이 돼요. 극한은 곱셈과 나눗셈이 다 되는데 시그마에서는 곱셈 나눗셈이 안 되죠. 아니? 자, 우리가 시그마 an 곱하기 bn을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수열의 합에서? 안 되는 거 뻔히 알죠? 맞니? 안 되는 거 아니? 표정이 안 좋아. 알아 몰라. A 플러스 B랑 A, B 플러스 A, B랑 A 플러스 A, B 플러스 B가 같아?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안 돼요. 안 된다고. 곱셈 나눗셈은 안 돼, 시그마에서는. 근데 얘는 시그마와 극한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특성을 다 따라야 되겠죠. 시그마에서 되고 리미트에서도 되는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자,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시그마 어떤 상수 곱하기 an, ak 이렇게 있으면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더해줬을 때 얘가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런 식으로 c 곱하기 ak를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는 거랑 이 상수를 바깥으로 뽑아낸 거랑 차이가 없었어요. 덧셈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리미트도 마찬가지죠. 리미트도 c 곱하기 an이랑 c 곱하기 리미트 an이랑 이게 동일했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급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급수에서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c 곱하기 an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랑 동일합니다. 물론 an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